안녕하세요. 2014년 서울로 공립중등미술임용에 합격하고 10년 동안 미술교사로 살아온 남들은 모르는 미술을 조금 더 쉽게 알려주는 교사 남미술 남정덕입니다. 네, 저는 교직생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미대 입시도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무료로 강의도 많이 다녔어요. EBS에서 진학상담위원도 했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나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해외 자매학교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고요. 다른 대학에서 저희 학교에 위탁을 하는 교육과정들도 많이 운영을 했었죠. 특히나 수다미모라고 수업과 다과를 나누는 미술교사들의 모임을 운영하면서 미술교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로브콜들을 받았어요. 특히나 연차 말기에는 예술계에서도 정말 많은 로브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미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미술 수업만 해서 끝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미술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이 들 때쯤 정말 많은 러브콜과 함께 정말 운이 좋게 KG 에듀언 희소고시학원에서 제의를 주셨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요, 곧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면 앞으로는 미술 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저의 노하우와 현장의 경험을 대신 전달해 드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사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미술과 미술교육계의 가교가 되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걸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예술계 전체에서 미술교육은 사실 포커스가 벗어나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미술 교육보다는 미술가, 예술가, 작가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정말 미술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미술 교육은 언제나 예술계의 한켠에 빠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태도도 저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교사들이 그만큼 많은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가에게 작품이 있다면 미술교사에겐 수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술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미술 수업은요, 어떻게 보면 예술과도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획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냈던 것들을 그냥 단순히 연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 시작이 블로그나 SNS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아이들도 달라져요. 아이들의 교육이나 아이들의 내적인 성장이나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엔 나와 함께 했던 수업이 꼭 남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다시 미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다시 하겠냐? 라는 물음에 항상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교직 생활의 처음 5년은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남자 미술교사를 본 게 거의 처음이었나 봐요. 거의 대부분 미술교사분들이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 남자 미술 선생님을 줄여서 남미술쌤, 그리고 제 성이 또 남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미술쌤, 남자 미술쌤, 남정덕 미술쌤 줄이다가 남미술, 현재 남미술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별명이 있죠. 미술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라는 별명인데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후반기에 있던 5년의 미술교사분들이 만들어주신 별명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서울국제고라는 학교가 전국 단위 선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미술 선생님들이 서울국제고에 가게 되면 남미술 선생님이 계실 거야 라고 미리 귀뜸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할 때 미술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다. 다양한 수업을 나눠주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은 자료를 나누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가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 게 처음엔 감동이면서
동시에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최근 3년 동안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그리고 예비 교사분들에게도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미술 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트렌드, 그리고 맥락, 다시 말하면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거든요. 지금 촬영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책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의자의 구조 이름 혹시 아세요? 왜 다들 당황하시는 거지? 네. 캔딜레버 구조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된 데에는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디자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미술 임용이 다른 전공이랑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단순히 책을 보고 외워야 된다는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상을 보고 얘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미술 임용의 트렌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 저 이거 진짜 꼭 말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운 좋게 한 번에 붙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학원 강의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온전히 스터디로만 공부를 했는데 초소에 합격을 했던 비결은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이걸 그냥 암기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걸 내가 남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몇 배는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교사들에게 경험이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책을 읽어보시고요. 도슨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은 도슨트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밟거나 미술관에서 제공해주는 교육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 등을 꼭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여행을 가서 쉬지 마시고요. 여행을 가서 미술관을 방문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정보가 되는지, 미술 임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정말 빠르게 교사가 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강의를 듣는 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강사이고 교사이지만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공부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기에 빠르게 복습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시간을 두고 뒤에 한 번 더 복습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한데, 이때 제가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되는 활동지나 혹은 봐야 할 부분들을 저는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주도적인 학습인 거죠.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저는 공부할 때부터 이런 습관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이런 것부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심화 강의에서는 전공 서적을 바탕으로 발췌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발췌독이란 전공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는 건데요. 최근 미술 임용의 트렌드는 굉장히 명확해요. 제가 제 유튜브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미술사는 큰 맥락과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술 교육은 현장 중심이에요. 그리고 표현이나 디자인은 굉장히 지엽적인 전공서에서도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부분들이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췌를 해서 읽기란 여러분들 사실 힘들죠. 그러면 저와 함께 읽는 게 가장 중요할 건데요. 저는 이미 많은 책을 읽었고 전공서를 바탕으로 책을 쓴 사람이며 동시에 교과서를 집필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첫 번째 얘기 드렸던 자기주도적 학습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접근할 예정이에요. 기출유형과 가장 유사한 모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기에 관련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건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관련된 일을 해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궁금하면 와야지. 그냥 말은 못하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은 직접적으로 대면을 했을 때 가능한 조언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한 피드백이 가능하거든요. 듣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희소로 오세요. 이와 연계하여 미술교육 현장에서 수행평가 사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사분들과 함께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경험은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여러분들의 경험과 함께 간접 경험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겐 1차의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고요. 2차 면접과 수업 실현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2024년 3월부터 희소고시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3월부터 5월, 6월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기초 강의를 조금 더 심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췌독을 조금 더 진행하고,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현대 미술계의 트렌드나 뉴스, 소식, 그리고 전시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미술 임용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한번 트렌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누가 저한테 다시 교사 준다 그러면 한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전문직 제의도 거절을 했고요. 국제학교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그 많은 걸 거절하고 임용 강사로 넘어왔을 때는 단순히 임용 강사만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임용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내용을 전달드리는 것과 동시에 미술계의 미술 교육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미술 교육과 미술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임용고시 붙었다고 끝이 아니죠. 사실 그게 시작이죠. 교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까지 제가 어떻게 다양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넘어오게 된 거고요. 임용 강사로서 활동은 하겠지만 반대로 수다미모, 수업과 다과를 나누는 미술교사들의 모임을 꾸준하게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많은 컨텐츠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사 이전에 한 명의 선배 교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선배 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